네. 방향성 점검 필요한 시장입니다. 과연 함정남 차장님께서는 어제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시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 읽어보니까 검은 수요일 이런 네. 멘트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을 실현을 하나 싶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힘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공격보다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췄다라는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굉장히 하이닉스가 불처럼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ING 돼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표 주가에만 목매달고 있는 현상들이 조금 과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검은 수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맞을 매를 맞을 수 있는 명분들을 갖다 썼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팔란티어가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가 부러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 트리거는 엔비디아 칩이 진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AI 버블론과 더불어서 이제 이대로 해킹도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확 빠졌었거든요. 네. 수요일 날. 그래서 아이쿠야 이거 여기저기서 투심이 불안하구나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텐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것은 납득.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좋게 봤던 뷰가 끝나는 이슈에 트리거가 쏴졌냐? 그거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한두 달은 좀 쉬었다가 어떤 물가에 대한 안정, 그리고 다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다시 시장은 달려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수가 한 예를 들어서 200포인트 조정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워낙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200포인트 조정을 주는데 그 시점에서 악재가 새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 속에 시장에서는 조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순환매이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 목표 주가를 잡지 말고 순환매 단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짠다라는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또 한 20-30%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현명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게는 아직은 투심이 여전히 조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다는 점은 여전히 좀 불편한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덜어냅니다. 계속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또 선물은 담는 흐름이긴 한데요. 오늘이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하루하루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순환을 대비하자라는 관점 얻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 간다면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평단가에서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260만 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에 안 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중국을 겁주기 멘트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60만 원 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나서 여전히 건재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판단을 어디에 무게를 줘야 할까요? 일단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26만 장이라고 했는데 네, 그걸 260만 장이라고 26만 해서 장. 네. 저도 순간 설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말하면서 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게 흘러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스탠스로서 우리나라 외에 다른 데 아무도 못 가라고 강하게 단도리를 쳤고, 여기에 대해서 젠슨항은 노골적으로 또 불편한 티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못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엔비디아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해야 되고 무언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 안 돼, 뭐 안 돼.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에도 안 판다고 중국이 그 칩을 구하지 못하리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돌고 돌아서 갖고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젠슨은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칩 받을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과 이제 되니까 좀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좀 치킨 먹다가 너무 좀 그런 분위기에서 좀 취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둘 걸 이라는 이제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느냐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과잉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아침이 좋았었거든요. 네.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 스타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려버린 것이 이 엔비디아 관련된 주였어요. 이 칩 수혜주로 발렸던 것이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오토예요. 네이버.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수혜주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 공급에 대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오늘 하락의 핵심 주도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네이버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 칩이 수급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갈 길에 대해서 비전은 뚜렷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에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다 팔아야 확실한 수요처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미국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중국과의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을 때 애플 실적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 트럼프가 한 발 물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자기네 기업이 수출을 가되 중국을 현미경으로 보겠다는 의지를 어필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저는 일단은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끝났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또 한 번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아직 이 시간에서 좀 조심스럽게 그런 시각을 갖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수 밀릴 때 딱 이런 이슈가 좀 접목이 되면서 같이 밀리는데 영향을 주지만 그걸 뜯어보자면 그렇게 크게 밀릴 이유도 아니다. 갈 길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야 할 길이다의 의견이시네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참 잘 버텨내야 하는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단 궁금해요.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쉬어갈 자리라고 한다면 소부장도 따라가야 하는 구간일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 그렇게 무너질 때도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일부 움직임이 또 강했거든요. 네. 일기 종목군들은 지금 저거 한번 빠지면은 말해야지 했는데 말할 타이밍이 없이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냥 기판주가 그렇고 뭐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는 거 제가 고춧가루 필요 없으니 한번 제대로 된 조정을 주면 이제 한번 못 담으신 분들 보세요. 이런 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기준에서 일기 종목군들은 이미 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대충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HBM과 4와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종목만 가다가 일기 종목들 제외하고 조금 조정을 줘서 쉬려고 할 때 그날 소부장이 확 좋으려고 했다가 미끄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시장의 수급이 오늘도 뭐 오늘 하이닉스가 워낙 반등을 뚜렷했긴 했습니다만 오늘 소부장 어제 하락분에 반등해내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이 여기서 지금 흘러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이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캐펙스 투자 증설이 조금 더디어서 장비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 장비 공장에서 우리가 증설하는 공장에는 HBM으로 전환되고 그 안에서 신규 장비 수요 니즈가 있는 것은 또 맞거든요.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소재단에서 명분을 줄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HBM이죠. HBM 현재 상황이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양산이 가능하고 이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HBM4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퀄통과 이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무언가가 될 거야.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돼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군들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YC라든가 뭐 일부 아예 안 올라간 건 없어요. 유니테스트라든가 TCK라든가 PSK 홀딩스, 테크잉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하나 머티리얼즈 빠지면은 좀 사고 싶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CXL이래요. CXL도
또 하나의 이제 다음번에 반도체, 미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쪽이 좀 탄력적으로 네.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네요. 네오스, 엑시콘, 그다음에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YC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의 소부장이 가야 될 방향의 하나의 키워드로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유리기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섹터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예. 좀 일어날 것 아,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라고 하신다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서 한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도 수급이 흘러내려갈 때 ETF부터 먼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먼저 보는 것도 저는 그냥 어차피 함께 갈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고 저도 원익 IPS를 보시라고 했지만 여기까지 이 속도로 올라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어떤 반도체 소부장 ETF에 관련된 예. 기대감 속에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원익 IPS. 근데 조금 조정 주면 사셔도 되지 않을까? 계속 갔죠? 네, 계속 예. 갔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리노공업,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ETF에 포함된 종목군들 막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여럿이 나올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추스려 보셔서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ETF에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 갔다라는 거는 기관 매니저 입장에서 썩 관심이 후발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군들 차트가 똑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ISC, 뭐 TCK라든가 리노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모양의 차트들이 많거든요. 그 종목군들이 출발할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고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뭐 쉬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기회의 구역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수가 이럴 때 공격적으로 그러면 모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당한 게 의료 AI였고 네. 2차 전지는 잘 버티는 것 같고 네. 반도체 누누이 좋다라는 얘기 잘 들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약간 흔들릴 때 오히려 흔들리는 반도체를 볼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 종목을 우리가 더 비중 있게 담아야 할지 지수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에 있어서 개와 늑대의 시간 같아요. 네. 사람들의 성격상 제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은 어떤 종목의 순환매에 대해서 대응하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네네.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한두 종목이 올인되어 있거나 한 섹터에 올인되어 있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도 말이 조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약에 올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장에 좀 조정을 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니 일부 현금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매를 즐기세요. 라고 했는데 순환매를 거꾸로 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옥이죠. 그리고 났는데 한 두 달 동안 만약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선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드렸다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한 석 달 정도 쉬다가 15% 빠지다가 내년에 치고 올라가더니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기억할까요? 저 바보가 그때 팔라고 해서 그랬다고 느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제가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뷰로서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 이런 포인트입니다. 내년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데 네. 그 좋게 보는 것을 믿되 지금 이 상태가 고집을 부릴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순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부터 네. 바이오를 말씀을 네. 드렸는데 바이오가 뚜껑하고 올라왔잖아요. 바이오 이번에 학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뭐 대단한 뉴스들이 있어서 나온 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코스닥을 좋게 보는 것은 지금 코스닥 세 섹터가 네 섹터가 바이오, 2차 전지. 전지. 그러니까 바이오가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고 2차 전지가 바닥을 단간에 다져주고 잡아주죠. 있고 예. 반도체는 저는 중장기로 소부장을 중장기로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도 언제든지 예. 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순환매를 즐기자. 그러려면 뭐 이렇게 종목을 조금 추스려서 예. 내가 좀 여기도 좀 포트를 누려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 편하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적 계좌들은 내 섹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익 난 거를 비중 팔고 조절하고. 그렇죠. 예. 비중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알아두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있으실 거고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 올라온 거 오늘도 알테오젠 이제 맞아요. 코스피 이전되는 거 아니냐 한다라고 하죠. 사실 이것이 호재냐 약재냐? 저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호재 쪽으로. 네, 예. 코스닥 자체에 저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코스닥의 네, 호재요. 지수 자체에도 예전에는 대형주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 위축되니까 수급이 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코스닥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이 들어온 것이 위축될 거라서 레인보우라든가 3천당 살 거를 덜 산다. 저는 이런 시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덩치 큰 놈에 대한 집중될 수 있었던 네. 것이 코스닥 전체 분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이 알테오젠을 작용시켜가면서요. 여전히 그 고가권 라인을 잘 지켰죠. 흐름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에서의 순환적인 관점 여러분 기회로 잘 착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 오늘 현물 쪽에선 덜어내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 우위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겠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